네, 강원도 동해 삼척의 이철규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정무수석님이 실장님 대신 나오셨죠? 예. 네, 수석님께 지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님 임용될 때 인사검증 받으셨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본인이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네. 지금 검증 업무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 정무수석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신데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그 공직자들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친인척이라든가 주변 인물 또한 그 고위공직자 내지는 공기업의 임원들에 대해서 임용 과정의 인사검증은 물론이고 이후 복무 실태도 또한 그 친인척이라든가 주변 인물에 대해서는 이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이 내에서 이 검증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세세한 것은 제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그 공직기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경찰청장, 지금 청와대 민정으로부터 인사검증 업무, 복무실태 점검을 요구받고 있습니까? 수행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했었는데 최근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안 합니까? 14년 말부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게 된, 제도로 바꾸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총리실장께서 오신 것 같은데, 오셨나요? 총리실장님. 네. 국무 2차장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총리실에서 고위공직자 내지는 이 공기업 임원들 인사검증 내지는 복무점검 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점검은 하지 않고 있죠? 네. 수석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공직기강팀의 소수의 인원으로 다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하다 하더라도 또는 많은 사람들이 점검하다 보면은 잘못된 게 나와가지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제도를 운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시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바로잡음으로 인해서 이런 국정의 난맥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건의해가지고 한번 바로잡아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최근 석유공사는 대규모 해외자원 개발 실패 등으로 2015년 이후에 신규 채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조 원에 달하는 손실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석유공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금년 2월 2일 날 현 김정래 사장이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22일이 지난 2월 24일 날은 현대 오일뱅크 전무 출신의 김규태 씨가 자산 합력 고문으로 채용이 됩니다. 또 그리고 잠시 후에 몇 개월 후에는 경영관리본부장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특별 전형으로 헤드헌터에게 맡겨서 비공식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경력을 보면은 김규태 씨는 현대 오일뱅크에서 상무와 전무로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고요. 김시우 또 본부장은 김정래 사장과 중, 고, 대학교 동문입니다. 장관님, 네. 이 사장의 이 임용과
그다음 이 고문 내지는 본부장의 임용 과정에 우리 장관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를 받지 않았고요. 자체 규정에 따라 가지고 기관장이 인사권을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임용 제청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장관께서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습니까? 예, 이거는 내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서류 심사랑 면접에 의해서 특별 전형으로 뽑았고요. 네. 석유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성하고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정무수석님, 이 석유공사의 사장 내지는 이 관리본부장 고문도 이 청와대에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까지 인사검증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 사장이라면 모를까 그 이하의 분들에 대한 검증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 우리 산업부 장관님, 네. 채용된 두 사람의 자질은 논외로 하더라도 공개 채용이 아닌 비공식적인 특별 전형으로 사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을 이 관리직에 특별히 채용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유공사가 설립된 79년에 입사해가지고 36년을 근무하고 현재 퇴직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9천만 원 남짓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1억이 넘는 또는 1억에 근접하는 고액 연봉을 받고 채용이 됐습니다. 또한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사장의 중고대학교 동문 또한 과거 직장의 이 동료인 두 사람을 임원으로 이렇게 특별히 채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장관님 의견은요? 공기업 인사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개인적인 역량이라든가 그 업무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석유공사도 인사 규정에 따르면 공개 경쟁을 하도록 돼 있지만 직무의 특수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서류 심사와 면접에 따라 가지고 특별 전형으로 채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두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가 국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런 특수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 보기에 아니죠.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보유 자산에 대한 자산 합리화의 전문가, 또 선제적인 법무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이런 측면에서 기관장이 판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판단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공감받을 수 있는 판단이라야지 자의적인 판단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근 채용으로 이 언론에 의해서 비판을 받는 석유공사 사장이 취임 이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구조조정입니다. 장관님, 네. 이 정부나 또는 이 공기업이 외부 기업이라든가 또 단체에다 용역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을 주는 이유는 용역 기관으로부터 해당 기관이 가질 수 없는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을 담보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이 경비라든가 관리를 맡기는 용역을 줄 때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금 석유공사가 전국에 9개의 비축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8개는 직영을 해왔고요. 네. 이 하나를 17년 동안 이 용역을 줘왔습니다. 그 용역 회사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뀌었지만은 모두 다 석유공사의 고위직 출신들이 급조해서 설립한 기업에게 용역 수주권이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17년 동안 네. 특별히 신분의 변동이 없이 묵묵히 일해 온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네. 저기 한번 화면을 봐주시죠. 이 근로자 파견과 용역 계약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선 도급
받은 사업주가 실질적인 사업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사업주인지를 판단하고, 두 번째는 각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업무 지휘권이 그 도급 사업주에 있는지 아니면 원청 사업주인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지명령하는 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파견 근로자의 신분 또한 용역 근로자의 신분으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 말이죠. 그동안 석유공사가 비축기지를 관리하면서 용역회사는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이 됐는데 근로자는 계속 고용 승계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죠. 화면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석유공사가 작성한 비축시설 위탁관리 절차서입니다. 5번 보이시나요, 거기서요? 저기 붉은 줄로 박스 쳐진 내부의 글씨가 보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재규정 등의 적용에 있어 협력업체 직원은 공사 직원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다음 장. 또한 이 절차를 토대로 해가지고 석유공사는 용역 직원에게 직접 출장 명령을 하고 또 보고도 받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교육도 직접 교육 명령을 합니다. 이 다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수료증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석유공사 직원으로 이렇게 수료증을 받아왔죠. 또한 석유공사 위탁관리 직원 근무 수칙을 만들어서 휴가에서부터 지각 조퇴 등 모든 이 근태 관리를 직접 해왔습니다. 장관님, 이걸 볼 때 이거는 전형적인 불법 파견으로 단순 용역 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 계약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 불법 파견과 적법 도급을 판단하는 게 아까 큰 의미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좀 그런 요소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주가 독립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소위 협력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직접 개입한 부분인지는 좀 현장에 가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장관님, 이 사실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본의원실 좀 보고를 해주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산업부 장관님, 네. 이 석유공사가 직영하는 울산 비축기지가 얼마 전에 폭발 사고가 나서 언론에 보도된 사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유공사가 직영하는 이 현장에서 이 사고가 4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해에 있는 위탁사업장에서는 16년 동안 한 건의 재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번에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전부 다 21명의 근로자들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임금비는 관리직을 다 합쳐도 3,900만 원입니다. 이 자리를 석유공사 본사에 있는 유휴인력, 연봉 평균 7,100만 원 이런 유휴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구조조정의 이 원인인 이유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석유공사 그 구조조정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재무 구조가. 그래가지고 네. 이제 금년 3월에 석유공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파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 직영체제로 좀 돌려야 되겠다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공사에서도 이분들 용역 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 가지고 재취업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를 들면 특별 유급 휴가를 좀 작지만 부여를 해가지고 재취업 기회를 찾도록 도와드린다든가 해양시설 관리 용역이라든가 또 저희가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 같은데 채용할 때 취업 주선 같은 걸 해준다든가 이런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원개발 공기업 그 재무 구조 개선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마른 수건 짜는 그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 3,900만 원짜리 근로자를 동일 근로를 하는데 3,900만 원짜리 근로자를 내보내고 7,100만 원짜리 이 고임금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거는요, 의원님, 신규 채용 없이 석유공사 자체 인력, 전문직 8명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탁 직원은 21명인데 9명은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을 하고 12명만 고용 해지를 하고 그 12명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석유공사 직원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기존에 있는 고임금 근로자를 일이 없으면 이 정리를 해야지. 이 단순 노무에다가 고임금을 주는 본사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근데 의원님, 그 석유공사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지금 민간에 위탁했던 거고, 민간에 위탁했지만 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가지고 딱한 사정이긴 하지만 그걸 다시 기존의 자기들 원래 직원들로 대체해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그걸 그런 걸 막으면서까지 하게 되면 구조조정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제가 일단 추가 질의할 것이고요. 우리 위원장님, 그 다음에 우리 간사님. 네. 이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유공사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간사님들과 함께 의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동해지사 석유 비축 기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의원 질문에 우리 장관께서는 12명을 계약 해지하고 8명의 기존 직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21명 중에서 9명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네, 그러니까 12명을 네, 해지하고. 네. 근데 이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8명이 아니고 10명을 추가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장관님께 드린 자료와 본의원에게 보낸 자료가 이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으니까 우리 장관께서 한번 정확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구조조정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거 석유공사 동해 비축기지 맥락에서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위탁 비용이 그럼, 14억인데. 네, 맞습니다. 그럼 저기 비용을 절감하자고 하는데, 네. 잠깐 저기 한번 좀 화면을 좀 봐주시죠. 석유공사 직원들의 평균 임금 7,100만 원입니다. 이 후생 복리비를 제외하고요. 위탁 관리 용역 업체는 그 사장을 포함해가지고 이 관리직까지 평균을 낸 것이 3,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200만 원 정도의 이 보수의 차이가 이미 있습니다. 더 나가서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이 비축기지에 근무하는 석유공사 직원 3사람의 인건비는 약 한 3억이 됩니다. 거의 1인당 1억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석유공사에 있는 소위 말해서 고임금을 받는 상위 그룹의 자리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한번. 제가 보고 봤기로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가 이제 직영체제가 안전성 확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유공사 내 자체 인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네. 지금 위탁 비용이 인건비, 경비 포함해가지고 13억입니다. 근데 석유공사에 이미 고용돼 있는 자체 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위탁 비용 11억 원이 절감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전성 강화랑 위탁 비용 절감이라는 두 측면에서 네. 하는 걸로 보고를. 저기 장관님, 저기 비용을 위탁을 취소하고 직영 처리를 할 때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더 추가 부담되는지를 좀 계산해가지고 본회의실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6년간 위탁 관리하면서 여기에 안전에 한 건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석유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이 비축기지에서는 화재라든가 폭발 등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을 했죠. 이 안전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위탁 관리를 하면은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그럼 그 지역에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비용을 지출하기 위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책임감이 없는 위탁 관리를 맡겠다는 것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이걸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이런 상위 그룹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위 그룹을 이렇게 무작정 내쫓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검토를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다음 네. 아까 그 의원님 임원 두 사람의 특별 채용과 관련해서 인사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될 때는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기 한번 보시면요. 석유공사 인사 규정에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의 특수성이라든가 또는 직무에 상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이런 게 공개 경쟁에 의해서 채용이 극히 곤란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제한적으로 그냥 사장이 자기 편한 사람을 뽑기 위해 가지고 이런 규정을 원용해 가지고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규정 현저하게 이 규정을 원용했다고 하는데 전 부당하다고 봅니다. 한번 다시 이걸 검토해 봐주세요, 장관님. 저희도 한번 보기는 하겠습니다. 예, 중고대학의 동문과 그다음에 전 직장의 동료 직원을 데려다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석유공사 내에서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요? 그거는 사장이 이제 그 재반 그 상황하고 절차를 감안해가지고 판단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사장이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살펴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사장의 판단이 일반의 상식과 부합해야 됩니다. 일반 상식을 벗어나서 이렇게 사장이 마음대로 자기 지인을 갖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안 치면은 납득하기가 어렵죠. 또한 비용을 절감한다고 지금 말은 죽었지 않으시 현장 근무자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거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수만 3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부터 먼저 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에 관련 단순 노무자에게 노무직을 7천만 원, 8천만 원씩 인건비를 부담하는 로급 인력을 갖다가 배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구조조정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도 있게 한번 파악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자부 장관님은 좀 잘 해서 좀 보고를 다시 좀 드려주셨으면 합니다. 네.